안녕하세요, 예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분량을 뽑았었던 아이패드 12.9 5세대 사용기를 들고 왔습니다. 분량 아이패드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받아서 다행히 전체적으로 양호한 아이패드를 수령했는데요. 사실 스펙이야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 실사용기 중심의 리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신형 아이패드 프로 3세대부터는 다 페이스 아이디가 적용이 되었죠. 이 페이스 아이디는 지금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갤럭시 탭 같은 거는 이제 가로 모드를 기준으로 위쪽에 카메라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패드는 기존 아이패드 혹은 아이폰과 똑같이 가로 모드 기준으로 왼쪽, 세로 모드 기준으로 위쪽으로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이패드는 은근히 가로 모드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알려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카메라 위치 좀 바꿔달라고 하는지 저도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아이패드 12.9 5세대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바로 디스플레이죠. 이 디스플레이, 미니 LED를 장착한 디스플레이야말로 5세대 12.9인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 11인치에도 들어가지 않은 애플 아이패드 사상 최고의 디스플레이죠. 밤에 불 끄고 영상을 보면 영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캐런 어때요? 원하면 그렇게 부르세요. 캐런 슈트 기능에 또 뭐가 있죠? 우와, 복습 과정을 들어야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미니 LED가 불이 들어오는 부분 외에는 LED를 꺼버리기 때문에 웹술탄. 온전히 영상에만 집중할 수 있죠. 정체를 밝힐까요? 누군데요? 하지만 동시에 블루밍과 균일도 문제라는 사용자에 있어서는 신경 쓰일 수도 있는 단점이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불을 끄고 밝기를 최대로 했을 때 두드러집니다. 생각보다 잘 보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종특이라는 점을 항상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한밤중에 불을 다 끄고 밝기를 최대한으로 올린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 합니다. 밝기를 사실상 좀만 내려도 거의 눈에 안 띄는 부분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거슬리신다면 11인치 혹은 4세대 12.9로 가셔야겠죠. 균일도 문제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니 LED의 특징상 가장자리에 불이 좀 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자리는 약간 어둡게 처리가 돼버리죠.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강한 M1 프로세서의 힘으로 배터리는 상당히 오래가는 편입니다. 다만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는 M1 프로세서 때문에 발열이 하나도 없이 차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바뀐 디스플레이는 발열이 좀 센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뜨거워지죠.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뜨거워서 아 뜨거!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5세대는 전체적으로 뜨거워집니다. 다만 그 열 분포도가 고르게 퍼져 있어서 막상 사용 시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5세대에는 아무런 케이스, 강화유리조차 안 붙이고 살고 있어서 그런지 또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M1과 미니 LED 디스플레이에 끌려서 5세대 12.9인치로 넘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펌웨어로 5세대의 발열이 해결되거나 혹은 6세대에서 발열이 해결되면 그때 넘어가라는 조언을 한 번쯤은 드리고 싶네요. 8기가 램은 역시 다다익 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장 램을 많이 먹는 앱인 카메라 앱을 사용하더라도 며칠 전에 사용하던 앱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유튜브 앱은 그냥 무시하고 리프레시가 되더군요. 센터 스테이지는 전면 카메라가 122도 초광각이 되면서 페이스타임 등의 화상통화에서 크롭된 영상 가운데에 피사체를 두고 쫓아가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고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실생활에서 이걸 얼마나 쓸 일이 많을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122도 초광각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 생겨버렸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초광각 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셀카를 찍을 때는 초광각으로 찍고 일반적인 사진의 사이즈로 크롭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세대보다도 화질의 선명함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게는 또 무게중심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역시 들고 쓰기에는 좀 힘들고 요즘 아이패드 프로는 치명적이게도 키보드 분할을 지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없이 들고 치려면 손이 아작나는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카를 한번 볼까요? 사이드카는 맥OS 카탈리나에서 추가된 듀얼 모니터 기능이죠. 기존의 10.5인치 아이패드 프로 2세대와는 달리 큼직하고 시원시원한 화면으로 13인치 맥북을 2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32인치 모니터에 한번 미러링하고 사이드카용 화면은 아이패드 해상도로 설정해서 유튜브 녹음 시의 대본이나 클립 스튜디오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빠르고 좋습니다. 이상으로 애플 아이패드 12.9 5세대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 2세대를 셀룰러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셀룰러 모델을 구매하였는데 주로 퇴근 시에 택시 등에서 편하게 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참 좋더라고요. 프로 5세대는 5G에도 대응하니까 5G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이폰 12 미니도 그렇고 아직 5G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LT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애쉬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 영상 애플 펜슬 2세대는 1세대만 제가 4년을 써서 그냥 신세계입니다. 무광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손에 착 달라붙고 무선 충전 기능이 생겨서 아이패드의 자석으로 착 달라붙으며 펜 가운데 어디를 똑똑 두드리면 지우개로 착 전환되기도 하죠. 소소한 편의성의 개선이 이렇게나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뚜껑 분실 위험도 없고 말이죠. 매직 키보드는 훌륭한 타이핑감을 가지고 있고 프리스탑 힌지에 의한 화면 각도도 아주 좋지만 그리고 편하게 붙여서 쓸 수 있다는 점, 별도의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좋지만 트랙패드가 너무 작고 맥의 제스처와 미묘하게 달라서 헷갈린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무게도 굉장히 무겁죠. 키보드 백라이트는 설정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으로만 놓고 쓰게 되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마우스 커서와 함께 백라이트도 자동으로 사라지면서 영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지 무게와 필기를 하기 애매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